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를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경화 행보의 배경과 향후 한중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이제 독도 문제 불거지면서 일본의 이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요령이 있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고하위 단계로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좀 더 자세한 해설이 붙여진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이제 명기하도록 이제 해설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동안의 내용과는 어떤 점에서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예. 일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독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고 라고 하는 그 일본의 공식 입장을 좀 더 강력히 제기하고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도 이제 또한 그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입장,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조금은 완화된 차원.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 아주 어떤 면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본다고는 아주 완화된 표현이었겠죠. 지금 2008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8년 7월에 이제 중학교 학습 지도서 내용엔 한일 간의 이제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었고요. 2010년 3월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좀 더 지금과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완화됐다고 그럴까, 좀 소프트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국에 대한 그것은 이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땅이다. 그러니까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좀 더 강력히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2011년 3월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이 있고요. 군대 위안부 기술이 이제 삭제가 됐고요. 2012년 3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제 보다 강화됐고 위안부 문제 등은 이제 기술이 미흡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번 독도 문제만 봐도 그렇고요. 아베 정권의 그런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경화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척도라고 그럴까 기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안보 관련해서는 좀 더 보통 국가화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유대를 좀 더 군대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좀 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우경의 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베 수상은 지난 그 2006년에 그러니까 성립했었던 제1차 아베 내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든지 강조하고 민족주의적인 내지는 일본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더 튼튼히 차세대한테 제시해야 된다는 식의 이제 입장을 보였었는데, 그런 식의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2012년에 등장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을 많이 보였었고, 결국은 총리로 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시했었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교과서 문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한일 간의 이제 문제가 더 오래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NHK 회장의 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실수라고 사과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 인사가 결국은 이제 아베 총리로 해서는 자신과 같은 입장을 보인 사람을 이제 임명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보수적인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예.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길게 얘기를 하면 예. 전후 내지는 1945년 이후 일본 보수 세력이 그러니까 미군 정하에서 그러니까 추진된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라든가 그런 개혁 조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과제로 삼고 있었던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되돌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동북아가 변한다고 하는 이런 그 상황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그럴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수 세력 움직임이 일본 국민의 대다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좀 더 우리가 긴 스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면 예. 지금까지는 잠재돼 있었고 지지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 한 10년, 20년 정도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한일 간에도 소위 말하는 그 파트너십이라고 그런 것이 진행됐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여전히 한일 간의 원만한 관계라고 그럴까 평화적인 예. 관계를 바라는 일본인들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현재 동북아 상황이라고 그럴까 정세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전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 이용을 하고 지금과 같은 이제 우경화적인 그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또한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동조하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조금 그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예. 식의 생각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중일 관계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한일 간에도 그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독도를 둘러싸고 대결 구도라고 할까 대립 구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일 간에도 그와 같은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라고 그럴까 일본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라고 그럴까 그런 네.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국의 각 대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각 자기네들이 있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쓴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바로 또 대응해서 또 이제 일본 쪽 관료라고 그럴까 대사라고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또한 대응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아주 지금 중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립적이고 서로 하고 대치 상태라고 그럴까 서로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당분간은 그러한 것이 지속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동북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기본적인 대외 노선이라고 그럴까 지금 입장이 그런 것을 또한 완화시킨다고 그럴까 뒤로 물러설 그런 조짐 역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바로 또 그런 것에 이제 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일본 입장 역시도 그대로 경지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된다는 차원에서는 중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양상이 한동안 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문제는 지금 영토 분쟁이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센카쿠 열도죠. 이제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 그 영토 분쟁이 군사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다오이다오를 둘러싸고 아주 꽤 격렬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201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함정이 일본의 함정을 겨냥해서 예. 그러니까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그런 식의 것이 있어서 지금 거의 군사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식의까지 얘기가 돼 나왔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지금은 이제 조금 격렬한 측면은 좀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되는데 물론 또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식의 좀 격렬한 대치 양상이 나타났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있었고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정부,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군이라든지 각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쪽이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이용한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좀 더 갈등 양상이 좀 더 아주 증폭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아닌 그런 모양새도 되고 바로 그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서로 조정이 좀 더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쪽이 생각으로 가겠다고 그러든지 뭐 그래서 그것이 또 내지는 또 어선 충돌 2010년에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일어나서 그것이 비화가 돼서 군사적 내지는 꼭 뭐 충돌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 대치하는 상태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이제 외교 행보를 결정하는 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종의 분리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결국은 앞으로도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안보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족주의 내지는 애국심 강조라고 하는 그런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와 관련해서 미국 역시도 안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생각과 열도가 그러니까 영토권, 그러니까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거의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생각과 열도라고 하는 것이 미일 동맹, 미일 안보,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는 식의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일본을 지지를 한다고 그럴까. 일본 뒤에서 국권이 막 버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내지는 다른 역사인식 문제 등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또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지하는 그런 식의 두 가지 양방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본에서 뭐 대놓고 미국이 어느 편인지 이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복잡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속내가 어떤 걸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해서는 뭐 우리와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북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경제라는 차원에서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갈등이 빚어진다고 하면 또 앞으로 더 큰 많은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 그 두 가지 차원에서는 저희 한국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소련처럼 무조건 적대시해야 될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여지가 조금 있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전 소련과는 다른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 또 견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한 동북아라고 하는 데들을 제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우리 정부 대응도 중요해질 텐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과거사 공동 연구를 관련국들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좀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압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서 서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서로 이제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정권이니까 정부라는 차원에서는 국내 정치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안보라고 그럴까 외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일종의 저울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압박해 오는 것을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좀 더 강력히 제시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독도 내지는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좀 더 그것을 어느 정도 신경 쓸 것이냐고 하는 부분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될지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 또 저울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요 며칠 제가 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만화전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이제 만화가 뭐 일본의 반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전시가 됐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화두 중에 하나인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내에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들 그 소녀상 같은 거를 세워준다든지 내지는 그런 그 법안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제출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보수만을 제외한다고 하면 뭐 일본 보수 역시도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증거가 없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것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사고를 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식의 입장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이제 좋은 기회가 국제 만화전 전시가 이제 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항상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좀 딜레마가 있는 것이요. 너무 이제 독도 알리기를 하고 문제를 그렇죠. 실상을 알리다 보면 너무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다. 그런 모양새로 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나치게 우리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영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코 좋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까지 한국의 외무부가 조용한 외교를 해왔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뭐 ICJ에 이제 제소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 우리의 입장은 영토 문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아주 견고한 입장이긴 하지만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잘 중간선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이유를 설명을 한 것과 더불어서 크게 그런 것이 이슈화되는 차원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안도 많고 그러나 또 외교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정부의 좀 차분하고 치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